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등장하는 40대 여성의 꿈을 다룹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시절 살던 옛날 흙집에 부엌이 보인다. 무쇠솥과 아궁이가 보이고 나무 땔감이 조금 쌓여 있다. 나는 부엌 뒤란 뒷마당에 서 있다. 뒷마당 한쪽에는 항아리가 여러 개 놓여 있다. 한 항아리 위에 고양이가 앉아 있다. 나는 야옹야옹 하면서 고양이를 부른다. 고양이는 나를 빤히 쳐다본다. 나는 부엌을 바라본다. 부엌 안 나무 땔감이 있는 곳 앞에 있는 동그란 의자에 엄마가 앉아 있다. 부엌 안으로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둡고 엄마의 얼굴은 더 어둡다.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살던 흙집 부엌 뒷마당에 서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살던 옛날 흙집 부엌의 영향권에 여전히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밝혀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부엌이 아닌 뒷마당에 서 있다는 점은 귀한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흙집의 부엌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꽤나 반가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뒤는 언제나 우리의 그림자 영역과 깊이 연관된다고 할 때 꿈속 뒷마당에는 엄마의 부엌 안으로 들여놓지 못하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엄마의 부엌은 내게 가장 익숙한 공간으로서 자아는 그 영향 하에서 오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옛날 부엌이 한사코 밀어내고 배격하는 특질들의 핵심 내용들은 꿈에서 고양이 이미지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뿐 아니라 무수한 드라마를 통해 옛날 흙집의 부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 흙집 부엌은 여성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하겠는데요. 부엌 구석구석마다 옛날 여인네들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을 겁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복받치는 서러움을 누르며 세월을 견뎠을 겁니다. 온갖 고충과 시름으로 뒤덮인 엄마의 얼굴은 늘상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은 부엌의 모습 그 자체라 할 수 있죠. 때문에 옛날 흙집 부엌 안에 있는 엄마의 얼굴은 꿈속 이미지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뒷마당에 서 있는 나는 때마침 항아리 위에 앉아 있는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고양이를 불러보지만 고양이는 나의 부름에 응대하지 않으면서 그저 빤히 쳐다볼 뿐입니다. 고양이는 우리 안의 여성적 원리를 의미하는 보편적 상징인데요. 꿈 장면으로 돌아와 보면 고양이와 나는 서로를 향해 다가서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위해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내가 보인 태도부터 숙고해 보자면 고양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자 나는 부엌 안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엄마의 옛날 부엌이 내게 미치는 영향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부엌을 벗어나 있을지언정 그곳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영역으로 발을 디뎠으나 막상 항아리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는 내게 어떤 확신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고양이도 나를 반기는 기색이 없습니다. 불안이 엄습하게 되자 나의 시선은 익숙한 곳을 찾는데 엄마의 부엌입니다. 그 공간에서 순종적인 일꾼으로 살아갈 때는 나름의 인정이 왔거든요. 이번에는 고양이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고양이는 내 부름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특질을 제대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극히 미약한 특질일 겁니다. 고양이는 개와는 달리 인간에게 순종하도록 길들여지지 않았죠. 고양이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킵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강렬한 시선은 회피를 모르죠. 고양이는 나를 빤히 쳐다봄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옛날 부엌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올 것인지 늘상 그처럼 엉거주춤 서서 이름만 불러댈 거냐고. 나는 너를 맞이하러 달려갈 생각이 없다고. 너가 원한다면 너의 발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 흙집 부엌 안에서 고양이의 고유한 특질들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존재입니다. 고양이는 자신만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거든요. 고양이가 여성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두드러지는 개인성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 옛날 흙집 부엌 안은 엄마로만 존재하기를 명받는 공간이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와 필요를 돌보고 보살피는 엄마로 존재하기를 요구받는 곳입니다. 옛날 흙집 부엌은 여성이란 존재는 모성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인 듯 취급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자리한 엄마의 부엌은 여성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을 모성에 둬야 한다고 자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부엌에서 가장 확실하게 사라져야 하는 것은 엄마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은 한 개인이 그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한 기본인 것인데 옛날 흙집 부엌에서 엄마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 차원에서 옛날 흙집 부엌이 친숙하고 익숙하다는 것은 엄마의 공간에서 엄마가 해온 방식으로 나의 생존을 도모하는 데 익숙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엄마는 실제 외부에 존재하는 엄마의 모습이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엄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족의 욕구와 요구에 철저하게 부응하는 엄마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자아의 오랜 믿음이며 여전히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동의되는 바가 있나요? 부엌이라는 공간이 상징적으로는 여성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꿈의 초반부에 봤을 때는 저기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 내가 저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꿈을 쭉 따라가 봤을 때 밑에 그 엄마의 어두운 얼굴을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를 봐도 부엌이라는 공간이 진짜 한 부분 돌봄과 창조성이 있는 곳이 맞지만 항상 왜 여성의 창조성은 거기에만 있어야 되지? 그리고 나도 그곳에 있을 때 난 정말 그 창조성을 만끽했던가? 이런 걸 자꾸 질문해 보면 내 안에서 되게 양가적인 게 올라오는 거예요. 부엌에 있는 엄마를 선망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내 마음속에서도 그냥 엄마를 마치 나의 그런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리하게 하고 내가 그런 엄마의 위치에 왔을 때 내 안에서도 거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있는 걸 느끼거든요. 내가 삶에서 어떤 창조성을 발휘하고 싶다고 막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모성마저 저버리게 되면 뭔가 굉장히 죄책감으로 오고 사회가 여성한테 모성을 강요할수록 여성의 내면에 깃드는 건 죄책감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내가 꿈 안에 그 고양이한테 다가가는 게 모성을 저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다른 방식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목성을 또 그야말로 새롭게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걸 텐데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되게 공감해요. 그 고양이한테 다가가는 게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를 진짜 놔야 되는데 그걸 놓으면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 놓는 게 두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항아리로 가보겠습니다. 항아리는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먼저 항아리는 너른 품새를 자랑하죠. 항아리 내부는 마법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것들이 발효와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항아리는 묵묵하게 버텨줍니다. 항아리 안에서 오래 묵은 것들일수록 인간의 몸을 건강하고 이롭게 합니다. 이처럼 항아리가 지닌 최고의 미덕은 은근과 끈기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항아리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 이미지에는 위에서 열거한 항아리의 특질과 고양이의 특성인 자기중심과 확신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특질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죠. 뭐냐면 수평적 결합이 아니라 수직적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꿈이 강조하는 바가 보이는데요. 가장 위에 놓이는 것은 고양이의 자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고한 자기중심을 갖춘 주체가 항아리의 특질을 이끌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체로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체의 감각을 깨워내려면 쉽지 않은 여정을 겪어내야 하지만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주체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만 시선의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운신의 폭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 바탕 위에서만 자신을 돌보는 한편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째서 항아리까지 뒷마당에 놓이게 되었을까? 이 이미지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올라오는데요. 항아리 안에 담기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음식은 반찬을 이루는 기본 양념으로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담긴 장류는 여성의 창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한 차원 여성의 창조물은 그 가치에 걸맞는 대접에서 밀려나 있었음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닌 가치나 거기에 들인 수고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기나긴 역사를 거치는 동안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보상은 언제나 너무나 적기만 했습니다. 고양이로 상징되는 여성적 원리 중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그에 대한 확신을 장착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시급한 이유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축축한 어둠이 지배하는 뒷마당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경험하는 방법과 길은 고양이의 특질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뒷마당과 부엌안 모두 햇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성의 영역은 언제나 그런 곳이었어요. 특히나 엄마는 부엌의 아주 깊숙한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엄마는 밝은 의식의 영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경험이 전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가 해내지 못한 그림자는 내게로 토스된 것도 같아요. 내 안에는 옛날 흙집 부엌에 속해 있는 엄마가 있어서 부엌 안에 단단하게 고정된 무쇠소처럼 나를 부엌 내에 묶어두려는 거듭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엌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자 무쇠솥과 아궁이부터 포착하잖아요. 무쇠솥과 아궁이는 여성의 능력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것이 제한되고 소모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물 같습니다. 옛날 흙집의 부엌 안은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은 공간입니다. 꿈을 보면 나는 그 어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어둠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이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서로 그 공간에서 의미 있는 창조를 해내더라도 그것은 어둠 속에 가려져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은 그저 고된 노동에 불과한 것이겠죠. 따라서 엄마의 얼굴은 더 어둡다라는 표현은 부엌의 어두운 정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곧 엄마의 심리 상태인 겁니다. 옛날 흙집 부엌 안에서 엄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 부엌은 사회가 요구하는 엄마의 자질 이외의 모든 개인적 특성을 지워버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부엌에 속한 엄마는 얼굴 없는 이로 살아온 것입니다. 엄마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논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가족은 엄마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할 뿐이고 엄마는 자신으로 존재하는 대신 가족의 욕구와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개성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엌 안에 있는 엄마와 항아리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는 대극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강조인 겁니다. 내 몸은 뒷마당에 있으나 내 시선은 여전히 옛날 흙집 부엌을 향하고 있어요. 내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이미지를 하겠습니다. 가정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엄마로 살아오면서 내 안의 고양이 자질은 크게 희생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고양이를 봐도 다가서기가 두려워 멈칫하는 것 같고 고양이 역시 그런 나를 위해 적극성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의 부엌에서 누려온 혜택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주 오랫동안 양육하고 돌보는 능력은 여성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의 유일한 길로 제시되어 왔죠. 사회는 보살핌과 돌봄에 능숙한 엄마를 이상화하는데 이는 달콤한 유혹이라 할 수 있겠죠. 자신의 얼굴을 어둠에 맡겨두는 한 안정되고 무난한 일상은 제대로 보장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옛날 흙집 부엌이 자아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이처럼 만만치가 않았어요. 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때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은 옛날 흙집 부엌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 대상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옛날 흙집 부엌과 뒷마당을 오가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는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뒷마당을 더 자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경험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고양이와 제대로 관계 맺는 날도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양이와 관계를 제대로 두고 보다 가까워지면 그 특성을 살아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며 또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보다 자명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꿈을 볼 때는 아궁이, 부엌, 엄마 여기에 굉장히 화이트 투사를 하고 그것만 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내가 여성으로서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감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얼마나 솔직하게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고양이가 여성성을 상징한다는 것도 되게 달콤한 상징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고양이의 특질을 살아낸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그것을 가까이 두려고 할 때 그것이 나와 얼마나 괴리감이 있고 어려운가도 얘기 들으면서 그게 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성이 고양이의 특질, 자기 중심, 자기 주도 이런 것을 살아냈을 때 저는 내가 그것을 살아내면 내가 그동안 그나마 받아왔던 것들을 하나도 못 받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내가 그나마 가졌던 것마저 다 이제 놓치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사회에서도 내가 뭔가를 얻는 방식은 항상 상대가 나한테 뭔가를 주는데 내가 그 상대한테 순하고 유하고 잘 맞추고 친절하고 나는 그런 모습만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조금만 깨도 사실 상대방이 쟤는 내가 바라는 쟤의 모습은 여자의 모습은 저기 아닌데 쟤 왜 저러지 하는 시선이 바로 느껴지고 나는 행동을 수정하고 수정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럼 내가 얻어온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나는 그걸 깨면 아무것도 못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깨고 다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실제로 내가 시도해보고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나한테 너무 절실하니까 그걸 잘 못 놓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실제로 나도 부엌 안에 엄마처럼 얼굴이 엄청 어두워지고 있는 지금 나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갈 길이 멀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